안녕하세요. 2026년 AI를 둘러싼 풍경이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단일 모델의 시대는 지나가고 복합 시스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니저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 노동자. 낯선 단어들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합니다. 오늘은 15장의 슬라이드를 통해 이 변화의 본질을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인공지능을 둘러싼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모델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GPT-4든 클라우드든 점점 더 크고 똑똑한 단일 모델이 등장하면 우리의 일은 자동으로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모델이라도 혼자서는 복잡한 업무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검색을 하고, 계산을 하고, 문서를 만들고, 외부 시스템과 연결하는 일련의 과정들. 이것은 단일 모델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단일 모델에서 복합 AI 시스템으로, 챗봇에서 시스템 수준의 인공지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매니저 에이전트와 멀티 에이전트 노동자라는 새로운 구조로 화면에 보이는 세 개의 형태가 이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왼쪽, 홀로 떠 있는 구슬. 이것이 지금까지의 단일 모델입니다. 스스로 완결된 형태지만 고립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 이것이 복합 시스템입니다. 여러 요소가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오른쪽, 손이 네트워크를 조율하는 모습. 이것이 오케스트레이터, 즉 지휘자입니다. 시스템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인간의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의 AI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합 AI 시스템, 즉 CAIS, 매니저 에이전트,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노동자. 이 세 가지 축은 기술의 진화를 넘어 노동과 지능과 통제의 미래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AI 시스템을 지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도구를 쓰는 것과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앞으로 15장의 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이 변화의 본질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기술의 표면이 아니라 그 아래 흐르는 방향을 읽어내면서 거대 언어 모델, LLM의 한계와 시스템적 전환의 필요성. 지난 몇 년 우리는 LLM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졌습니다. GPT, 클라우드, 제미나이. 이들은 분명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글을 쓰고, 번역하고, 요약하고, 때로는 창작까지 해냈습니다. 그러나 단일 LLM은 정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업계는 이제 모델이 아닌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챗봇에서 시스템 수준의 AI로. 이 전환이 왜 필요한지 세 가지 카드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카드, 환각, 할루시네이션. 유창하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성하는 문제. 의료나 법률, 설계처럼 정확성이 생명인 분야에서 신뢰도 저하는 치명적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틀린 정보는 틀린 것입니다. 두 번째 카드, 정보의 진부와 스테일리스. 사전 학습 이후의 최신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모델은 학습 시점에 멈춰 있습니다. 2023년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이 2026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카드, 제한된 추론, 바운디드 리즈닝, 컨텍스트 윈도우의 한계, 복잡한 다단계 추론과 장기적 작업 수행 능력의 부족. LLM은 길고 복잡한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며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기술적 결함이 아닙니다. 단일 모델이라는 구조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챗봇에서 시스템 수준의 AI로 하나의 거대한 뇌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구성 요소가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것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고 답을 얻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성하고 감독하는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단일 모델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지만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미래로. 복합 AI 시스템, CAIS의 정의와 아키텍처. 화면에는 하나의 공식이 보입니다. CAIS는 L, C, D의 함수라는 표현. 수학 공식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 새로운 시스템의 설계도입니다. L은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의미합니다. 기언어 인공지능의 핵심 엔진, 추론하고 생성하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C는 components, 구성 요소들입니다. 검색기, 메모리, 도구들, 시스템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부품들입니다. D는 design, orchestration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어떻게 배치하고 연결할 것인가, 리소스를 할당하고 제어하는 설계의 영역입니다. 화면 중앙의 입체 도식이 이 관계를 보여줍니다. 맨 아래층 도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도구들, 검색하고 계산하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본 기능들입니다. 그 위 메모리가 있습니다. 과거의 대화, 축적된 지식, 컨텍스트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다시 그 위 검색기들, retrievers, 필요한 정보를 찾아오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중심에 LLM이 자리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활용하여 추론하고 판단하는 코어 엔진입니다. 오른쪽에 4가지 핵심 개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RAG, 검색 증강 생성, 외부 지식 활용, 모델 내부의 지식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정보를 검색해 답변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MLLM, 멀티모달 LLM,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통합, 글자만이 아니라 그림과 소리까지 이해하고 생성합니다. Agents, 에이전트, 도구 사용 및 자율적 행동, 단순히 답변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Orchestration, 오케스트레이션, 리소스 할당 및 제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율합니다. 이 4가지가 모여 복합 AI 시스템을 이룹니다. 단일 모델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CAIS는 다릅니다.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기능을 호출하며 전체를 조율하는 설계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만능 AI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제대로 설계된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각 요소가 자기 역할을 다하고 그것들이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설계하는 것. 그것이 2026년의 AI 전략입니다. 진화하는 RAG, 단순 검색을 넘어 동적 지식 베이스로 RAG, 검색 증강 생성. 처음 이 개념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검색 기능으로 이해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찾아 붙여넣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RAG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3단계의 발전 과정이 이를 보여줍니다. 1단계, 표준 RAG. 단순 검색 후 답변 생성. 질문이 들어오면 관련 문서를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검색과 생성 2단계로 이루어진 간단한 구조입니다. 2단계, 반복형 RAG. 답변 품질 확인 및 재검색 반복. 한 번의 검색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다시 검색합니다. 답변을 만들고 그것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다시 정보를 찾는 순환 구조입니다. 3단계, 적응형 RAG. 검색 필요성 판단 후 동적 처리. 이제 시스템은 스스로 묻습니다. 이 질문에 검색이 필요한가? 내부 지식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외부 정보를 찾아야 하는가? 상황에 따라 전략을 바꿉니다. 오른쪽 아래, 작은 박스의 사후 판단이라는 개념이 보입니다. 포스테리오리, 저지먼트. 답변 생성 후 정확성을 평가하여 검색을 보완하는 전략. 일단 답을 만들고 그것이 충분한지 판단한 뒤 필요하면 추가 검색을 수행합니다. 완벽함을 미리 추구하기보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 아래 2026 비즈니스 트렌드로 AI 브라우저가 언급됩니다. 사용자가 보고 있는 웹페이지, 탭, 계정까지 실시간 파악, 정보를 요약하고 비교하며 업무를 직접 처리. Perplexity, ArcSearch, GenSpark 같은 서비스들이 이미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닙니다. RAG의 진화는 AI가 정적인 존재에서 동적인 존재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리 학습된 지식에 갇혀 있지 않고 필요한 순간 세상과 연결되어 최신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판단합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하는지.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아는 AI가 아닙니다. 대신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AI,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고 검증하고 활용할 줄 아는 시스템입니다. 검색은 이제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AI가 세계와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멀티모달,
LLM, MLLM. 인간을 닮아가는 인공지능. 인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것을 하나의 이해로 통합합니다. 우리는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듣고 음악을 들으면서 가사를 읽습니다. 여러 감각이 하나의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의 AI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따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MLLM은 이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흐름이 이를 설명합니다. 왼쪽, 눈과 귀, 이미지와 오디오. 인간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 주요 감각입니다. 이것들은 인코더를 거칩니다. VIT, Vision Transformer, 이미지를 해석하는 장치. Whisper, 음성을 이해하는 장치. 각각의 감각 정보가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됩니다. 그 다음, 융합 모듈, Fusion Module. 서로 다른 형태의 정보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초기 데이터 통합, 크로스 모달 어텐션, 모달리티 간 상호작용. 이미지 속 물체와 그것을 설명하는 음성이 연결되고 문맥이 형성됩니다. 중심에 코어 LLM. 통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고 판단합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보고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이해한 뒤 행동합니다. 오른쪽, 출력, 텍스트 액션. 글로 답하거나 직접 행동합니다. 설명을 하거나 명령을 실행합니다. 아래에 두 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Fusion Strategies, 융합 전략. 초기 융합, 이른 단계에서 데이터를 통합하는 방법. 크로스 모달 어텐션, 각 모달리티가 서로를 참조하며 이해를 깊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Real World Impact, 현실 세계 영향. 애플 로봇 램프 프로토타입. 현대 모비스, 운전자 표정과 동작 분석으로 졸음 감지. 이미 구체적인 제품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발전이면서 동시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방식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단일 채널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여러 감각을 동시에 활용하며 그것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MLLM은 AI가 비로소 그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AI와 소통하는 방식이 다양해진다는 점입니다. 글로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여주거나 음성으로 말하거나 여러 방식을 섞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그것을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멀티모달의 의미입니다. 인간과 AI 사이의 간극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LLM 에이전트와 도구 사용, Tool Use. 지금까지 AI는 대화를 잘했습니다. 질문에 답하고, 글을 쓰고, 번역하고, 요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대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서를 열어야 하고, 계산을 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야 하고, API를 호출해야 합니다. 말로만 끝나지 않는 일들, 손을 움직여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AI는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순환 구조, React Pattern. 이것이 에이전트의 작동 방식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Reasoning, 추론. 다음 단계를 계획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두 번째, Acting, 행동. 도구를 선택합니다. API를 호출하거나, 웹 검색을 하거나, 코드를 실행합니다. 세 번째, Observation, 관찰. 결과를 분석합니다. 도구 사용의 결과가 어떠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Self-Reflection, 자기 성찰. 검색이 더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목표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다시 추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 순환이 계속됩니다. 한 번의 실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혹은 더 이상 진전이 없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오른쪽에 자율 능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API 호출 및 실행. Fog Gray라고 표시된 것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가능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웹 검색 및 정보 수집. 역시 Fog Gray. 부분적으로 작동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코드 작성 및 디버깅. 마찬가지로 Fog Gray.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단독 LLM과의 차이점. 텍스트 지시 없이도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도구를 선택하고 실행. 이것이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사용자가 일일이 지시해야 했습니다. 이 API를 호출해, 이 계산을 해, 이 파일을 열어,
하지만 이제 에이전트는 목표만 주어지면 스스로 방법을 찾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fog gray라는 표현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안개 속의 회색. 윤곽은 보이지만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AI는 더 이상 수동적인 응답자가 아닙니다. 능동적인 행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고, 판단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이것은 업무 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AI에게 매 단계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목표를 명확히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결과를 검토합니다. 에이전트는 중간 과정을 스스로 해결해 나갑니다. 아직 불완전하지만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의 도전과 매니저 에이전트의 등장. 복잡한 시스템에는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오케스트라에 지휘자가 있듯이 여러 AI 에이전트가 함께 일할 때도 누군가 전체를 조율해야 합니다. 화면 왼쪽에 딥플로우라는 로고가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매니저 에이전트 구조가 그려져 있습니다. 맨 위, Human Stakeholder, 전략 및 감독, 인간 이해관계자입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통제하는 사람,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 그 아래 화살표, Human on the Loop, 감독자 역할. 인간은 시스템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바깥에서 감독합니다. 필요할 때 개입하고 방향을 수정합니다. 그 다음, Manager Agent, 매니저 에이전트, 전체를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입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의 역할을 일부 대신합니다. 작업을 나누고, 자원을 배분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합니다. 그 아래로 세 갈래가 펼쳐집니다. Worker Agent, AI, 인공지능 작업자,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입니다. Human Worker, 인간 작업자, 여전히 사람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하거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일들. Tool Resource, 도구와 자원, 데이터베이스, API, 외부 시스템, 작업을 지원하는 인프라입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미래의 업무는 계층적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직접 하지도 않고 AI가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역할이 나뉘고 책임이 분산되고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매니저 에이전트는 이 협력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각 작업자를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십, 수백 개의 에이전트가 동시에 작동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 계층이 필요합니다. 매니저 에이전트는 작업을 분해하고 누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리소스를 배분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재조정하고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니저 에이전트는 사람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맨 위에 있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Human on the Loop, 루프 위의 인간. 시스템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시스템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필요할 때 개입하고 방향을 수정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합니다. 이것이 2026년의 노동 구조입니다. 인간과 AI가 단순히 나란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층을 이루고 역할을 나누고 조율하며 협력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매니저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조직은 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매니저 에이전트의 핵심 역량 및 작동 원리. 매니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직접 일하기보다는 일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계획하고 배치하고 감독하고 조정합니다. 매니저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중앙에 작업 그래프 태스크 그래프가 보입니다. 여러 개의 원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은 밝게 빛나고 어떤 원은 어둡습니다. 이것이 작업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작업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목표는 여러 하위 작업으로 나뉘고 그것들은 서로 의존 관계를 가집니다. 어떤 일은 먼저 끝나야 하고 어떤 일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매니저 에이전트는 이 그래프를 만들고 관리합니다. 왼쪽 위 Structuring, 구조화, 모호한 목표를 태스크 그래프로 분해. 사용자가 이 프로젝트를 완료해줘 라고 말하면 매니저는 그것을 구체적인 단계들로 쪼갭니다. 데이터 수집, 분석, 보고서 작성, 검토. 각 단계가 명확해집니다. 왼쪽 아래 Assigning, 할당. 작업자의 기술과 비용에 맞춰 최적 할당. 누가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가?
어떤 에이전트가 적합한가? 사람이 해야 하는가? AI가 해도 되는가? 비용과 시간과 품질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아래 중앙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 보고, 사람에게 진행 상황을 알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보고하고, 의사결정이 필요하면 요청합니다. 오른쪽 아래 Adaptive Planning, 적응형 계획, 실시간 계획 수정,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작업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니저는 상황을 보고 계획을 수정합니다. 오른쪽 위 모니터링, 병목 현상 감지 및 해결, 어디에서 일이 막히고 있는가, 어떤 작업이 전체를 지연시키고 있는가, 발견하고 조치합니다. 아래에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Formal Model POSG, Partially Observable Stochastic Game, 제한된 정보로 최적의 행동 결정. 이것은 불확실성 속에서의 의사결정을 의미합니다. 매니저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만 관찰 가능한 상황에서 확률적으로 변하는 환경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최선의 판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의 관리와 닮았습니다. 현실에서도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정보는 항상 불완전하고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그럼에도 관리자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매니저 에이전트는 바로 이런 현실을 다룹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경로를 찾아가는 것. 막히면 우회하고 문제가 생기면 조정하고 필요하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2026년의 관리 방식입니다. 기계적이지 않고 유연하고 적응적입니다. 자율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4대 난제. 복합 AI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 도전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화면에 4개의 영역이 보입니다. 각각 하나의 난제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계층적 작업 분해. 복잡한 계획을 논리적인 하위 단계로 나누는 추론 능력의 한계. 사람에게는 쉬워 보이는 일입니다. 프로젝트를 완료하라. 는 목표를 듣고 그것을 단계별로 쪼개는 것. 하지만 AI에게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쪼개야 하는가? 어떤 순서로 배열해야 하는가? 어떤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어떤 작업이 병렬로 진행될 수 있는가? 이런 판단은 경험과 맥락에 의존합니다. 두 번째, 다목적 최적화. 비용 대 속도 대 품질. 상충하는 목표와 변하는 선호도 관점. 빠르게 하려면 비용이 늘어나고 품질을 높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모든 것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이 프로젝트에서는 속도가 중요한가? 품질이 중요한가?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AI는 이 미묘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세 번째, 애드옥 팀워크. 사전 훈련 없이 처음 만난 에이전트 또는 인간과 협업하는 능력. 팀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구성원이 바뀝니다. 오늘은 이 에이전트와 일하고 내일은 저 사람과 일합니다. 사전 연습 없이 즉석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역할을 나누고 소통하고 조율합니다. 이것은 유연성과 적응력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거버넌스 및 규정 준수. 자연어 제약 조건을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변환 및 준수. 사용자는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외부로 나가면 안 돼. 비용은 100만 원 이내로 일주일 안에 끝내야 해. 이런 제약을 AI는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야 할까요? 자연어로 주어진 규칙을 시스템이 실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준수하는 것.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닙니다. 계층적 사고, 균형 잡힌 판단, 유연한 협력, 신뢰할 수 있는 통제. 이것들은 사람이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해 배워온 능력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것을 AI 시스템에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조직의 일원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계획하는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는가? 어떻게 협력하는가? 어떻게 신뢰를 만들어가는가?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결국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재정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매니저 에이전트 성능 평가 GPT-5, GPT-4.1 새로운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것이 복잡한 협력과 판단을 요구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화면에 비교 그래프가 보입니다. 4가지 지표에서 두 모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빗금 침막대가 GPT-5 프로액티브 모델, 파란 막대가 GPT-4.1 리액티브 모델입니다. 첫 번째 지표 Goal Achievement 목표 달성 GPT-5는 약 95점, GPT-4.1은 약 45점. 2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두 번째 Preference Alignment 선호도 정렬 GPT-5는 약 70점, GPT-4.1은 약 65점. 비슷해 보이지만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가? 단순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방향으로 끝내는가? 세 번째, Constraint Adherence. 제약 준수. GPT-5는 약 75점, GPT-4.1은 약 67점. 제약 조건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시간, 비용, 품질, 보안. 주어진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 Stakeholder Management. 이해관계자 관리. GPT-5는 약 75점, GPT-4.1은 약 73점.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과의 소통, 보고, 협의. 이 부분에서는 두 모델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입니다. 오른쪽에 핵심 발견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GPT-5 프로액티브. GPT-4.1 대비 14.5배 더 많은 작업분의 수행. 목표 달성률 우수.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세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GPT-4.1 리액티브. 계획보다는 메시지 전송과 상태 확인에 의존. 수동적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지만 앞서 나가지는 못합니다. 인사이트. 주목할 만한 통찰. 추론 능력은 향상되었으나 이해관계자 관리와 제약 조건 준수는 여전히 인간의 개입이 필요함. 기술이 발전했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성능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GPT-5는 GPT-4.1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정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분명합니다. 특히 이해관계자 관리, 사람과의 소통, 신뢰 구축, 미묘한 요구사항 파악. 이런 영역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약 준수. 명확한 규칙은 따를 수 있지만 애매한 상황에서의 판단은 아직 어렵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AI가 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디까지 맡기고 어디서 개입할 것인가?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숫자는 발전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한계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현명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멀티 에이전트 노동자의 등장, The Multi-Agent Worker.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생산성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화면 중앙에 한 사람의 실루엣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3개의 구체가 떠 있습니다. 왼쪽 위, Research AI. 조사. 데이터 이동량 계열을 하여 트렌드 비식별 생략 조사. 정보를 찾고 수집하고 정리하는 역할입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논문을 읽고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오른쪽 위 Creative AI. 제작. 인터를 1업 위에 용각한 초실과 관행형으로 제작. 창의적인 작업입니다. 글을 쓰고 디자인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아래 Analysis AI. 분석. 분석의 AI 비서류를 중고 사려한 공격처대에 안한 능력. 데이터를 해석하고 패턴을 찾고 의미를 도출합니다. 하나의 개인이 이 3가지 AI를 활용합니다. 조사가 필요하면 Research AI를 부르고 분석이 필요하면 Analysis AI를 부르고 창작이 필요하면 Creative AI를 부릅니다. 아래에 정의가 있습니다. Definition. 최소 3개 이상의 AI 비서를 각기 다른 역할로 활용하여 하나의 작은 조직처럼 운영하는 개인, 한 사람이 팀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혼자지만 기능적으로는 여러 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파란 박스. Productivity. 3x에서 10x leverage. 생산성이 3배에서 10배로 증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율 개선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일을 빨리 하거나 야근을 하거나 사람을 더 고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 에이전트를 조합하여 역할을 분산시킵니다. 조사는 Research AI가 하고 그 결과를 Analysis AI가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Creative AI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한 사람은 전체를 조율하고 방향을 정하고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과거의 생산성 향상은 속도의 문제였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하지만 멀티 에이전트 노동자의 생산성은 범위의 문제입니다. 더 넓게, 더 깊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넓어집니다. 전에는 팀이 필요했던 일을 이제는 개인이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AI가 대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AI를 지휘하는 것입니다. 조사, 분석, 창작이라는 각 단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이런 판단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멀티 에이전트 노동자는 기술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를 보는 사람입니다. 각 역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 지휘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26년 1인 기업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독한 투쟁이 아닙니다. 작은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시대입니다. 바이브 워킹과 새로운 업무 도구, 바이브 코딩, 바이브 워킹. 일하는 방식은 도구에 따라 바뀝니다. 타자기가 있을 때와 워드 프로세서가 있을 때 글쓰기는 달랐습니다. 전화가 있을 때와 이메일이 있을 때 소통은 달랐습니다. 지금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 바이브 워킹. 코딩이나 업무 지식이 없어도 자연어 프롬프트와 AI와의 대화만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업무 처리. 이런 기능을 만들어줘. 라고 말하면 AI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해줘. 라고 말하면 AI가 그래프를 만들어줍니다. 문법을 몰라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됩니다. 그냥 말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평소에 말하듯이. 오른쪽에 젠스파크 AI의 예시가 보입니다. 5일간의 도쿄 여행 계획. 각 날짜별로 일정이 정리되어 있고 지도에 경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호텔, 관광지, 이동 시간까지 구체적입니다. 아래에 대화창이 보입니다. 도쿄 5일 여행 계획을 짜줘. 다른 곳이 겹치지 않게 최적 루트로 설계해. 위치 보고 일정도 수정 가능. 사용자는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하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AI는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이브 워킹입니다. 분위기로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명령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의도만 전달하면 됩니다. AI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 나머지를 처리합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수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도구를 배우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대신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엑셀 수식을 외우고 포토샵 툴을 익히고 프로그래밍 문법을 공부했습니다. 도구를 다루는 기술이 생산성을 좌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도구는 AI가 다룹니다. 사람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런 결과를 원해. 이런 느낌으로.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인 실행은 AI가 맡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민주화이기도 합니다. 전문 기술이 없어도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코딩을 못해도 앱을 만들고 디자인을 못해도 포스터를 만들고 데이터 분석을 못해도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물론 전문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문성의 의미가 바뀝니다. 도구를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는 것,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아는 것, 결과를 평가하고 방향을 수정할 줄 아는 것. 바이브 워킹은 기술의 발전이지만 동시에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그리고 왜에 집중하는 시대입니다. AI 독립, 1인 유니콘 기업의 시대. 화면에 하나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한 사람이 서버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 위로 AI라는 글자가 빛나고 주변에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보입니다. AI 팀을 활용해 혼자서 거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솔로프리너. 혼자 사업을 하는 사람.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AI 팀과 함께 일합니다. 오른쪽에 피터 레버스피터 레벨스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혼자서 여러 서비스 운영. 연간 수익 약 28억 원. 전략,
완벽한 준비보다 빠른 실행. Time to market.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합니다. 고객 관리, 마케팅, 개발, 운영. 과거라면 팀이 필요했을 일들을 혼자 해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AI가 대부분의 실행을 맡기 때문입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디자인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 문의에 답합니다. 사람은 전략을 세우고 방향을 정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완벽한 준비보다 빠른 실행. 시장에 빨리 내놓고 반응을 보고 수정합니다. 완성도보다 타이밍. 계획보다 실험.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AI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수정이 쉽고 재작업이 빠르고 실험 비용이 낮습니다. 아래 문장이 이를 정리합니다. The future belongs to those who act as commanders of their AI fleets. 미래는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AI 시스템을 지휘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AI 함대의 사령관. 여러 AI 에이전트를 배치하고 역할을 나누고 조율하는 사람. 도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이끄는 것입니다. 1인 유니콘 기업. 과거에는 불가능한 개념이었습니다. 유니콘은 거대 조직, 수백 명의 직원, 막대한 자본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 사람이 AI 시스템을 통해 거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 수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가 중요해집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1인 유니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이 많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의 범위는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팀이 필요했던 일을 이제는 개인이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시작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싶은가? 이제 기술은 장벽이 아닙니다. 자본도 예전만큼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의지와 방향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AI를 지휘할 것인가? 윤리적 고려사항 및 조직적 과제.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화면에 3개의 영역이 보입니다. 각각 하나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The Moral Crumple Zone. 도덕적 완충지대. 시스템 실패의 책임이 불공평하게 인간에게 전가되는 현상. 빛 아우스 위험. 화면에 구조가 보입니다. 맨 위에 AI System Failure, AI 시스템 실패. 그 아래 Optical Glass Shock Beer. 광학 유리 충격 흡수체. 그리고 맨 아래 Human Operator, 인간 운영자. 시스템이 잘못되면 맨 아래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AI는 도구니까 그것을 사용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책임은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Governance by Design. 설계에 의한 거버넌스. Transparency, 투명성. 모든 결정의 감사 가능성. Audit Trail. 시스템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블랙박스가 아니라 설명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Privacy, 프라이버시. 작업자 감시와 보호의 균형. AI가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하지만 이것은 감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산성과 프라이버시, 그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세 번째, Fairness. 공정성. AI 작업할 당시 편향 방지 및 공정성 최적화. AI는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 데이터에 편향이 있으면 AI도 편향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가? 누구를 우선하는가? 이런 결정에서 공정함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세 가지는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와 정치와 사회의 문제입니다. AI 시스템이 확산될수록 이 질문들은 더 중요해집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시스템이 투명한가? 편향은 없는가? 프라이버시는 보호되는가? 이것들은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고치기보다 처음부터 내장되어야 합니다. Governance by Design. 설계에 의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 때부터 윤리적 원칙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효율성과 공정성은 때로 충돌합니다. 투명성과 복잡성도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추적하고 설명하려면 시스템은 느려집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이 사회에 스며들수록 그 영향은 커집니다.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소외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빠져나갑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기술은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가? 누가 통제하는가? 누가 이익을 얻는가?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기술적 도전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책임입니다. 결론, 복합지능 시대를 위한 전략적 로드맵. 화면에 3개의 계단이 보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계단 테크놀로지, 기술, LLM에서 CAIS로 복합 AI 시스템 구축, 단일 모델을 넘어 여러 요소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검색, 메모리, 도구, 오케스트레이션, 이것들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두 번째 계단 매니지먼트, 관리, 매니저 에이전트를 통한 워크플로우 자율 조율. 사람이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중간 관리 계층이 생깁니다. 작업을 분해하고 할당하고 모니터링하고 조정합니다. 세 번째 계단 workforce, 노동력, 멀티 에이전트 노동자 육성, Commander of AI Fleet, AI 함대의 사령관. 한 사람이 여러 AI를 지휘하며 작은 조직처럼 작동합니다. 생산성이 3배에서 10배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문장이 있습니다. 미래는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AI 시스템을 지휘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도구를 쓰는 것과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다릅니다. 명령하는 것과 지휘하는 것은 다릅니다. 과거에는 AI에게 물었습니다. 이것 좀 해줘. 그리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역할을 나눕니다. 매니저 에이전트를 배치하고 작업자 에이전트를 할당하고 도구를 연결합니다. 전체를 조율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결과를 검토합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AI를 사용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AI를 조직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팀을 이끄는 것처럼 시스템을 이끕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천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AI 함대의 사령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기술 관리 노동력. 이 3단계를 차례로 밟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기술을 이해합니다. CAIS가 무엇인지, RAG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멀티모달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 관리를 배웁니다. 매니저 에이전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작업을 어떻게 분해하는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마지막으로 노동력을 재구성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수행하도록 AI 팀을 구성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는 단일 모델의 시대를 지나 복합 시스템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챗봇의 시대를 지나 오케스트레이터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는 빠르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것. 그리고 한 걸음씩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AI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도구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스템의 설계자이자 지휘자입니다. 미래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여기까지입니다. AI는 도구에서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스템의 설계자이자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는 빠르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건축 설계 현장에서 AI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나눠보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